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빠지려고 아픈 척 해본 적 있으시죠? 조선의 왕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 시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조선 왕에게 경연은 피할 수 없는 의무였는데요. 하루 3번,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빡센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려고 왕들이 동원한 방법이 생각보다 과감합니다. 아예 제도를 없애버린 왕,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 왕, 그리고 역발상으로 내가 가르치겠다고 선언한 왕까지요. 꼼수의 스케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경연이 뭐길래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경연은 조강, 주강, 섭강으로 나뉘어서 하루에 무려 3번 열렸습니다. 대략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쯤까지 이어지고 그것도 거의 매일이었죠. 여기서 핵심은요, 경연이 단순한 공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하 10명 이상이 왕 앞에 빙 둘러앉아서 경전을 읽히고 교대로 잔소리, 아니 간언을 퍼붓는 자리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면접관 10명 앞에서 하루 3번 면접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 면접관들이 전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를 연발하는 자리였던 거죠. 왕의 하루 일과를 보면 더 답이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고 7시부터 조강이 시작됩니다. 끝나면 바로 조회와 국정 업무, 정오에 주강, 다시 오후 업무 처리하고 석강까지 마치면요. 하루 근무 시간만 10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현대 직장인도 버거운 스케줄인데 여기에 매일 3번씩 잔소리 딸린 공부까지 추가된 겁니다. 싫을 만하죠. 자, 이제 왕들이 어떤 식으로 경연을 피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소심한 꼼수부터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이분은 즉위한 지 겨우 11일 만에 경연제도와 관직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세우자마자 왕도 공부해야 한다는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은 경연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공식 강론으로 대체했는데요. 쉽게 말해 정식 수업 대신 보고서로 때웠다에 가깝습니다. 제도는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출석을 잘 안 한 거죠. 회사로 치면 출석부 만든 사장이 본인만 안 찍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태종입니다. 태종은 세자 시절에는 경연에 꽤 열심히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태종 6년 이후 사실상 경연을 접어버립니다. 이유가 걸작이죠.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태종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신하들도 크게 항의를 못했습니다. 정치적 감각과 실행력 면에서 조선 최고급 인물이었으니 전하께서 더 배울 게 있겠습니까? 같은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실력으로 면제받은 셈입니다. 태조와 태종의 방식은 그래도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만들되 슬쩍 빠지거나 자신감으로 밀어붙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훨씬 대담한 왕이 등장합니다. 아픈 척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을 보낸 왕입니다. 연산군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경연에 직접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신, 그러니까 곁에서 모시는 신하를 대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왕이 시험에 대리 출석을 시킨 것과 비슷하죠. 면접관 10명이 기다리는 자리에 본인 대신 부하 직원을 들여보낸 겁니다. 당연히 신하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무시입니다. 그냥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앞서 말했듯 경연은 공부가 아니라 정치적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경전 해석을 빌미로 왕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사실상 왕권 견제 장치였던 거죠. 왕권을 강화하려는 연산군 입장에선 매일 3번씩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신하들이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경연을 완전히 폐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왕에게 간언하는 사간원, 경연을 담당하던 홍문관, 예문관까지 통째로 혁파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만 없앤 게 아니라 잔소리할 수 있는 기관 자체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죠. 요즘으로 치면 학교가 싫다고 학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교육부까지 없애버린 격입니다. 결말은 예상대로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죠. 대체 얼마나 싫었으면 대리 출석까지 시켰을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쓴 왕도 있습니다. 아예 제도 자체를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세조는 또 다른 의미로 충격적입니다. 1456년 사륙신의 단종 복위 사건이 터지자 세조는 경연만 손댄 게 아닙니다. 집현전을 통째로 없애버립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만든 조선의 싱크탱크였죠. 한글 창제의 산실로도 유명하고 조선 최고 학자들이 모였던 기관인데 그걸 날려버린 겁니다. 표면적 이유는 단종 복위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서였고요. 집현전 출신들이 단종편에 섰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경연은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을 퍼붓는 핵심 견제 장치였는데 세조는 그 견제를 원천 차단하려고 경연과 이를 떠받치는 기관까지 한꺼번에 정리했다는 시각입니다. 흥미로운 건 세조가 공부를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조는 유교 경전에 해박했다고 전해지죠.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싫어서, 더 정확히는 간섭이 싫어서 시스템째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극단적인 유형이 나옵니다. 폐지도 아니고 대리 출석도 아니고요. 그냥 무시입니다. 광해군입니다. 이 왕은 폐지 선언도, 기관 혁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연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재위 15년 동안 경연을 극도로 기피했고 기록에 남은 횟수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성종이 재위 기간 동안 경연에 매우 자주 출석했다고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죠. 폐지를 선언하면 신하들이 반발하니까요. 광해군은 선언도, 싸움도 없이 조용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꼼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광해군 역시 결국 인조반정으로 폐위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부를 피한 왕은 결말이 안 좋다는 공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유로 경연을 줄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의 경우는 결이 달라요. 정조입니다. 정조는 경연이 싫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신하들의 수준이 본인 기대에 못 미쳤다고 느낀 듯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즉위 초부터 학문 수준이 신하들을 압도했다고 전해지니까요. 경연에 앉아 있어봤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강의를 듣는 꼴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1781년 정조 5년에 전혀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초계문신제입니다. 37세 이하 젊은 문신들을 직접 선발해서 왕이 교육하고 왕이 시험을 보는 제도죠. 신하가 왕에게 가르치던 경연을 뒤집어서 왕이 신하를 가르치는 학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른 왕들이 도망친 그 자리에서 정조는 아예 선생님 자리에 앉은 셈이네요. 이후 정조 15년인 1791년 무렵부터는 경연이 사실상 중단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공부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방식 자체를 바꾼 거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대비 하나 더요.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는 잠들기 전 신하에게 소설을 읽어달라고 시킬 정도로 소설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손자 정조는 소설을 강하게 경계했고요. 같은 왕실인데도 취향과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진심으로 사랑한 왕은 어땠을까요? 세종입니다.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 태종이 세종의 책을 전부 수거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는데요. 수거당하고도 몰래 숨겨둔 책을 읽었다고 하죠. 눈이 나빠져 시력이 크게 약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결과 재위기간 경연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어떤 때는 경연이 왕의 학습이 아니라 왕의 강의처럼 되어버렸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 끝에 한글 창제와 조선의 전성기가 있었다는 점이 상징적이죠. 태조부터 광해군까지 온갖 방식으로 경연을 피하려 했던 왕들은 대체로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았던 세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남았고요. 강요된 공부가 싫은 건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공부는 또 달랐던 거죠. 조선 왕들이 경연을 피하려고 썼던 꼼수들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황당한 조선 왕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